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교대가 올해 지금 한 번 더 이제 그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모집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서울교대가 지금 모집 방식의 변화가 되어진 거는 내부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원래 그 서울교대가 정보 영재원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재를 했으나 이제 그 중간에 다른 분이 지금 오셔서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이 시험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원래 6주차가 아니라 지금 많게 되면 한 5주차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작년처럼 테스트를 갖다가 볼 경우에는 4주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4주차로 줄어들게 되면 과제 2개 하고 독서 2개. 올해도 독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에 대한 수행 평가가 일단 관건이 되겠고요. 작년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그 배포 날짜가 화요일이 아니라 그 주말을 낀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가 일단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10월 23일 날 마감인데 실제로 이 시험의 테스트가 종료가 되는 건 목요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 서울교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전략적으로 올해 합격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분은 2가지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수학 쪽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유는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도 그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학원에서도 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설명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고 봐야 될 거는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을 때 학생에게 무엇을 갖다가 보고 싶어 하는지 그걸 관건으로 해서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 지원자라고 해서 절대 수학만을 내세워서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울교대가 맥락을 갖다가 따라갈 때 영재교육원에서의 맥락은 서울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작년에요. 이례적으로 서울 그 대학교의 학생이 산출물을 제출한 것 중에 어떤 산출물이 있었냐면 호르몬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갖다가 그림 주제로 포스터처럼 작성을 해서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3건의 그 결과를 제출해서 3건 모두 다 그림 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학생이 합격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봤을 때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학생이 기본적인 부분의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의 어떤 자질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변화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자기의 표현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불보듯 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실제 3월달, 6월달에 지금 진행한 1, 2차의 그 과제 수행을 갖다 보더라도요. 학생들이 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간섭 안 해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그런 그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없냐면 고려대학교 1차 100% 통과. 이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치동에서.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1차 100% 통과라는 타이틀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비율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대 영재교육원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의 평가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경향이 좀 있고요. 이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커트라인 자체에 대한 기준치가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판단이 고려대학교에서 올해 조금 낯설게 조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어머님들이 보시는 자료에서 블랙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일부러 그렇게 놓은 건 아니고요. 인쇄 과정에서 블랙보드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학 포트폴리오 과정 준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학 과제에 대한 수행 방법에 대한 건데 수학을 잘하던 친구들이 포트폴리오 때문에 사실 과학으로 전향하려고 한다면 3학년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면 3학년들이 과학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작년처럼 만약에 주제가 나온다면 올해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어머님들이 그 일주일 동안 내내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 붙들려 있어야 되면 어머님 일 아무것도 못 보고 그것만 하셔야 되고 안 되면 아버님 보내셔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수행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과학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이 페이지 수가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테스트 준비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3학년들이 올해 가능하면 접근 방식에서 경험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되지만 합격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규 과정 120명 안에서 20명을 선발하는 정보 과제에 대한 부분에 이 경쟁을 갖다가 뚫고 들어간다는 하는 게보다 지원 자체를 하시려면 좀 넓은 범위에서 뭐냐면 수학, 과학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소프트웨어, SW 과정이 별도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 2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SW 과정에 대한 부분에 지원자를 뺀 나머지 120명 중에 22명의 합격생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1차 탈락한 친구들의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1차 탈락한 친구들의 가장 이제 페이는 과제 수행에 대한 성실도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내거나 이런 부분들 되게 문제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점수 차이를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과제 성실도에 대한 부분에 참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SW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하고 과학에서 떨어진 3학년 친구들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지원을 갖다 하실 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두 방향으로 지원을 하셔서 합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학을 갈 건데 아니야 나는 과학을 갈 건데 왜 SW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의 대세는요 수학과학 영재원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영재원입니다. 그래서 정보 영재원이 수리 쪽에 관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코딩을 갖다 배우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가 정규 교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 정보라는 거를 학원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머리가 유연할 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정보 영재원에 대한 부분을 3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이라도 거기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 포트폴리오 과정 준비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20일 날 부모님하고 통화 내용에서 어머님이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형 방식이 그냥 포트폴리오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3학년인데 그동안 지금 현재 3학년들은 제가 여기 목동이나 여기 대치동이나 판단을 할 때 목동이 현재 3학년들의 수학이 좀 빠르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상과정 끝나고 수상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중간 그룹이 한 6학년 1학기에서 6학년 2학기 정도 들어가 있는 중간 그룹입니다. 근데 대치는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1에서 중2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수학만을 너무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KG를 갖다 다녔던 친구들이 2학년 끝나고 연구반 끝나고 나올 때 결과물이 있으면 노트에 적었던 그 페이지라도 연구물로 제출을 갖다 할 수 있는데 KG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술 영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결과물에 대한 거는 충분히 포트폴리오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있죠, 어머님. 학원에서 그렇게 놀이기구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던 분들은 그 사진을 포트폴리오의 내용으로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허무하지 말고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이 너무 고민하시는 건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옛날에 MSG 영재 교육이나 사전에서 계속 해왔던 부분은
수학 탐구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갖다 해왔었죠. 근데 수학 탐구 보고서를 대치동에서 다루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 아예 애시당초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대영재원 같은 경우가 그 과정에 대한 수행을 갖다가 하면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갖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수학적 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짠 거 그대로 카피 뜨셔서 A4지 한 장에 집어 넣으셔서 준비하셔도 충분한 산출물이 됩니다. 자, 이게 어머님들의 모습이죠. 정말 어머님들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어머님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어머님들의 모습은 이런데요. 애들의 모습은 이래요. 네, 애들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수학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기득권, 내 수학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뽕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이 포트폴리오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올해 어머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4학년들 어머님들은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즉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면 올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그 영재교육원의 2차 영재교육원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학년의 교육청 영재를 다니고 있으면 올해 꼭 서울대 영재교육을 지원을 해라. 근데 3학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수학 지원자면 꼭 하나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의 수학적인 어떤 서술 내용으로 이거를 적어서 기록물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아이들이 그 수학에서 이제 그 어떤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의 기록물을 남겨서 포트폴리오를 남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수학이 이산 수학이에요. 이거 나중에 수학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그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산 수학에 대한 부분의 풀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시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대수기하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하를 많이 시키는데 기하 말고요.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요. 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포트폴리오 과정에서 왜 조합이 중요하냐? 조합은요, 어머님, 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연산식에 대한 이 부분의 기계 덩어리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자녀가 정말 뛰어나다고 판단될 때는 조합에 대한 풀이 과정이나 조합에 대한 서술형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훌륭한 수학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의 수학 포트폴리오는 바로 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에 대한 부분의 이해방정식에 대한 부분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입니다. 원. 그래서 원에 대한 해석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본인이 해서 원에 대한 어떤 도형에 대한 해석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을 갖다 시켜봤을 때 그 포트폴리오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신나게 할 수 있는 그 기하 중에 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나중에 이거 해보시면 왜 원이 신나는지 알 거예요. 애들이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학원에서도 가장 손동작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심하실 건 문제를 갖다 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지 마시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머님 아이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굳이 찍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 지금 너무 급한 상황에서 이 아이의 모습을 찍어서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기록물이 남는 건요 언제일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기록물을 갖다가 꼭 찍어서 아이가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어머님들이 좀 도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그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하나요? 자, 근데 수학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예들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패션 디자이너 스쿨에서 학생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보시면요. 주차별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상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느냐? 충분히 되죠. 그리고 어머님 포트폴리오 할 때 아이들이 컴퓨터 워딩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수기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건 다 됩니다. 하나, 혹시 큰 자녀가 있어서 이게 학년이 중학생들 정도 되어지는 자녀가 있으면 올해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에 참여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탐구 토론 대회에 참여해서 나온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갖다가 요약서처럼 A4지 한 장의 형태로 제시를 해도 수학 탐구 보고서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그 해양에서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해양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쭉쭉 이렇게 하고 다니는 망타라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망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연간 투자해야 되는 돈과 실제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인지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수학 탐구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말고요. A4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아이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건 영상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갖다가 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망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쳐보시면 그 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양 쓰레기를 갖다가 주워서 그걸 연료로 해서 돌아다니고 그 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함으로 바다는 깨끗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혹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검색해보면 프레지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어머님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할 때 이거는 그냥 파워포인트를 갖다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자료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말고요.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사진 한 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사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자기 걸로 고찰하도록 해주세요.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걸로 이해를 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포트폴리오가 되지만 그냥 갖다가 옮겨놓으면 그 카피가 됩니다. 카피. 자,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건 뭐 어디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드릴 일도 없는데 도장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처에 있는 4학년까지 3학년까지 다니고 나면 4학년 때 반이 바뀌죠. 과학학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탐구 주제를 잡아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준비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탐구 보고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머님들 이 위치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사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해왔느냐 아이가 안 해왔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들 하나 예로 오늘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던 친구가 이번에 그 자율탐구 주제 대회에서 전체 전국 대회에서 5등을 했어요. 5등한 게 아니죠. 2등을 한 거죠. 왜 금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깝게도 서울시 1등으로 나갔는데 한 칸 밀려난 거죠. 근데 그 주제를 갖다가 할 때 이 친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잘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풀었을 때 형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착화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시한 형식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틀을 만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희가 영재원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볼 때도요.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여러 개를 갖다가 틀을 벗어나서 더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틀에 갇혀져 있으면요. 답안이 아무리 좋은 답안이 있어도요. 거기서 답에 대한 그 부분의 유창성 부분이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서 자꾸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두시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들. 한 예로 수학 용어대 같은 경우도 딱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 용어대회는요, 어머님 재학년을 넘어서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거는 보도 않고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럼 왜 그 수준을 원하겠어요? 재학년을 넘어가는 단어의 사용은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의 수준에서 맞는 수학 영어를 자기 식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내용, 어떤 마인드맵이, 어떤 자료가, 어떤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어머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죠. 수학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서 어머님 아이 수학 노트를 갖다가 어머님 보통 이게 쓸 때 이렇게 그냥 우리 풀이 과정만 보지 실질적으로 그 배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공부해서 다시 내용 정리를 할 때 이게 서술형을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이가 좋아서 자기가 즐겁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개념이나 나의 이거는 어머님 이 산출물로 충분히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자연수를 갖다가 하더라도요. 본인이 배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꾸밈 없이 그림으로 이렇게 소화해서 마인드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연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울대 작년 그 주제를 갖다가 고민해서 냈던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했을 때 여기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아이가 그림도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한 거 내용만큼 확실히 알지 않겠어요? 나중에 낸 산출물은 아이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 때 이 면접관이 직접 물어볼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가. 수학 문제를 갖다 면접 때 풀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여기 이거는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수학 그 탐구 보고서처럼 포트폴리오를 해서 넣어놨는데 이분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책을 갖다가 이용해서 공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만드는데 사실 행복 공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제시를 갖다 했지만 느낀점을 갖다 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의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찾아서 그 수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놓고 그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는 것. 충분히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사항은요, 5학년보다는 4학년보다는 3학년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유는 3학년이 5학년보다 머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5학년을 시켜보면요, 5학년을 학문적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3학년 때 4학년들은 머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올해 특히 3학년은 역대 최강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3학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애들이 수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풀이에 대한 감성 수준이요, 다른 학년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3학년 자체가 올해 잘하는 학년이고 4학년은 좀 무뎌요. 그리고 5학년은 잘하기는 하지만 한 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운 거고. 그래서 올해 3학년들은 작년보다도 합격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가 재작년보다 인원 2배수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또 언택트이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을 갖다 판단을 해야 될 때 3학년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은 작년보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영역이 또 수학만 하지 마시고요. 과학, 특히 역사. 역사는 체험활동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갔다 온 지역의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있으면 사진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갖다 했는지 그런 정리 기록물도 포트폴리오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책을 갖다 읽고 독서 기록물 남기잖아요. 충분히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그리고 미술도 돼요. 수학이기 때문에 미술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아까 수학적인 부분에서 2차 방정식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갖다 해서 이쁘게 색칠해가지고 내는 거 무방합니다. 이거를 아이디어를 드리는 이유는 드려도 어머님 하시는 분은 여기 모이신 30명의 어머님들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예요. 왜?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맡겨두세요.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가 어쨌든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만약에 받아들인 느낌이 있으면 그걸 풀이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이의 생각이 꼭 묻어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훌륭한 포트폴리오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를 갖다 오늘 잠깐 보시면 이 친구 영상을 갖다 지금 찍은 건데요. 네, 이 영상을 갖다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네, 이 친구 지금 몇 학년이냐면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네, 이 친구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여기 와서 이거 수업을 갖다가 지금 본인이 배워왔던 것들을 만들어낸 내용을 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캡처를 떠서요, 이 설명을 여기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 자체가 그냥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팁을 드리냐면, 아이가요, 가장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림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볼 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영상이 있으면, 찍어 놓으신 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넣어서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오죠. 선생님, 유치원 때 한 것도 됩니까? 라는데 유치원 때 한 거 됩니다. 이유는 여기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이게 지금 처음인데요. 그 경기도권의 한국외대 영재원이 거기는 학년이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2, 3학년 갈 수 있는 영재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 갈 수 있는 영재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5, 6학년은 아주대 영재원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2, 3학년들이 갈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써야 되는 자소서 항목 중에 부모님이 작성해야 되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출산 때부터 어머님이 어떤 교육을 갖다 했고 그 내용에서 아이가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산출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영재원이 이 서울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영재교육원의 흐름이 반갑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반갑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진 이유는 사실 이제 이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가 서술형으로 지금 네, 다 바뀌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시나요? 이번에 중학교 네, 여기 숙명 국어 네, 지문이 네, 나와 있는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네, 10문제가 나왔고 답은 비포, 저희들 대학교 때 쓰던 그 큰 시험지 있잖아요. 그 시험지 2장을 주고서 답을 적으라고 했답니다. 네, 작은 문제 하나 틀린 애가 제일 잘 본 거예요, 형님. 평균 51점입니다. 네, 근데 그 은성중학교는 과학이 그렇게 나왔어요. 중학교가 서술형 문제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서량학습은 누구나 다 하죠. 서량학습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정말 잘하는 애는 그걸 풀이해내죠. 네, 잊어먹지 않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제 실력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간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짜 뛰어나는 애인가를 네, 이제 선수학습에 대한 부분이 아닌 내신에서마저도 네,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영재원에 오게 되면 그동안 이제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에 대한 답변을 하고 뭔가를 행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인의 이익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교육을 갖다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이 집착했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끈기를 영재원 교육과정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교대가 늦은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랑 네, 성균관대 영재원에 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올해 그 지원을 갖다 하실 때 3학년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서울교대만 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4학년들은 영재원에 꽂히잖아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어디가 있죠? 가천대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성균관대도 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1년을 갖다가 다니기는 하지만 어머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니는 동안에 주제 하나를 마스터합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주제 하나가 마스터가 되면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필요로 하는 코딩과 필요로 하는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는데 올해 언택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실제 거기 다니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 보니까 이 성대 영재교육원도 앞으로는 곧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중에 4학년이나 5학년이 있으면 저는 서울교대도 중요하지만 한양대 정보영재원을 꼭 지원을 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양대 영재교육원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한양대 영재교육원을 졸업하고 나면 과정에 그래서 연이어지는 게 서울대 수리정보죠. 서울대 수리정보하고 연대 수학심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을 하실 때 좀 약간 뒷단계까지 보시고 준비를 하실 거면 그렇게 준비를 해도 괜찮다. 자, 여기 수학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어머니 길라잡이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사실 내용이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된 건데 일단은 제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주제들 그 중에 그림을 갖다가 보고서 황금비를 갖다 찾는 거. 네, 이거는 실제 황금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명화나 이런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 네, 이거는 사실 내용적으로 가장 다양화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보시면 유형은 인터넷에 있는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 그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갖다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신체 비율이 가지는 장점인데요. 이걸 왜 수학에 집어넣었냐면 황인종과 백인종과 그 다음에 흑인종, 니그로의 신체 비율이 다릅니다.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해 주는 거. 자, 그리고 수학 주제별에 대한 어떤 서술형 설명, 그림 포함해서 넣어주는 거. 네, 아까 주제별 그림 표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마인드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려운 것보다는 자기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깔끔하게. 왜? 그래야 나중에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의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어려운 설명이면 그걸 꿰맞춰 보는 것들이 흔적이 다 남아요. 아무리 저희가 첨삭을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갖다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수학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면서 그냥 어머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진짜 재밌게. 그리고 정말 어머님들이 그 애들 시켜보면서 내 아이가 이 수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좀 그 변화를 좀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가 9월달 13일부터 16일 딱 4일이기 때문에 이때 놓치시게 되면 서류 접수가 안 돼서 서울교대는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꼭 해주실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이때니까 적어도 9월 7일 전까지는 끝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요. 혹시 올해 수학 포트폴리오 때문에 과학 전형을 갖다가 생각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5월 27일 날 여기 올림피아드에서 영재교육원 설명회 했던 일부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참고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과제에 대한 수행은 학생 50에 부모님 도움 50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학생의 전반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놓고 보기 때문에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왜냐면 지켜보는 게 괴롭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안 해주면 아이가 면접 때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면접하고 과제 수행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전체 과정에 대한 거를 다 본인이 외워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테스트에서 보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의 태도하고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게 일단 이 온라인 전체에 대한 그 과제 수행 평가의 포인트인데 꼭 이번에 지켜주실 건 업로드 시간. 업로드 시간은 이제 지정되어진 시간에 꼭 지켜주시는데요. 작년에 업로드 시킬 때 그 시간 다 임박해서 모두 몰리다 보니까 업로드가 안 돼요. 1시간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시 업로드면 8시나 6시 정도에 업로드를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가 되어지면 아이가 이제 가볍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도 업로드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문의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화 안 받아요, 어머님. 너무나 문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답답하니까 그냥 늦게라도 업로드를 꼭 시켜 놓으세요. 그 대신 거기에 있는 부분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왜냐면 그 과제 하나가 결정지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나중에 2차, 3차, 4차 할 때 의욕이 떨어져서 다음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늦게
올려서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다음 과제를 갖다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제 수행할 때는 꼭 필요한 게 학생들이 참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냐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성실한 애들은 더 성실해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놀자파 애들은 더 놀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왜? 공부를 갖다가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실도 면에서는 그 과정에서 양분화됐다는 거죠. 노는 친구들이 성실도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태도를 갖다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태도가 바뀌었던 친구들이 여기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엄청 짜증내야 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절대 쉬워 보인다고 막 하지 마시고 자기의 생각을 꼼꼼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끈기 있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가끔 이 표현을 쓰세요. 양 많이 돼요? 됩니다. 네, 양을 갖다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이거를 갖다가 공부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라고 놓고 보시고요. 거기서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적다 보면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 벗어나서 적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 부분에 테두리 다 해서 적으셔도 빽빽히 적으셔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격려를 갖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제 수행을 할 때 도서나 인터넷 검색 논문을 하면 다 되는데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거는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너무 이게 상투적인 거, 일상적인 거 아닌가 상관없는데요. 너무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 문제 해결 방안에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들이나 아이들 수준을 갖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면접관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점수를 갖다 받을 때 자꾸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1차 통과는 됐는데 2차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그리고 주제 파악을 갖다 제대로 할 거예요. 주제 파악은 자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딴 이야기로 내용들을 적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예로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요. 공룡의 특징을 색깔로 표현하는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그 공룡의 색깔을 갖다가 이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서 자기의 생각을 입혀보라고 했는데 다르게 그것들을 갖다가 보고 있더라고요. 관점 자체를. 그래서 너무 벗어난 내용이 되면 이때는 어머님이 좀 끊어주세요. 이거는 어머님들 통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활동을 갖다 했을 때 이 활동을 할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사진 찍는 거. 네, 제가 서울교대 작년에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외부 활동이 있을 때요. 사진을 정말 몇백 장이라도 좋으니까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사진이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활동지에다가 붙였을 때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지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진 자료를 많이 남겨서 학생이 직접 그거 보고 한 것에 대한 걸 떠올려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하실 때요. 아까 어머님 그 노트에서 보셨겠지만 그 어떤 과제 하나 1-1번, 1-2번을 해결했다고 할 때 그 밑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어머니 좀 적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그걸 보는 평가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봐야 된다고 할 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풀어 쓰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핵심 키워드의 위치를 갖다 잡아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쉬운 평가는 나만의 노트 만들기입니다. 이 나만의 노트 만들기를 갖다가 하면 정말 이 초등학생들이긴 하지만 과제 수행 평가를 갖다가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나만의 노트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노트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3, 4,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쓰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거. 사실 이번에 이 수학 포트폴리오가 되고 나서 사실 머릿속에 어느 학원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이다 보니까 학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브레너스의 수학 동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수학 탐구 보고서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갖다 다닌다는 친구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옆에 있는 학원들이긴 하지만 장점은 진짜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트를 갖다가 본인만의 노트를 갖다가 꾸밀 수 있는 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올해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5학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3, 4학년들은 이제 내년 1년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요. 평소 때 이 습관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머니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냐면 작년에 그 한 친구의 그 산출물 이제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죠. 이건 영재원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재원 시험 문제를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를 이 친구가 본인이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거를 적었던 거를 이렇게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 친구가 정리한 건데 사실 이거를 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는 없고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설명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 거를 제가 이후에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본인이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뭐를 했냐면 여기에 자기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요새 애들 칠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칠판으로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데서 질문을 갖다 받을 때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진짜 네가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공부를 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즐겁게 이거 설명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를 했냐 이 친구가 잘한 거냐 잠깐만요. 여기서 요 내용을 갖다가 했잖아요. 교과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몇 학년 4학년이에요, 형님. 근데 교과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걸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친구한테 과학 탐구 보고서에서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걸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건 질문 5개 중에 4개를 여기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이해를 갖다 했는지 사실 A4지 꽉 채우지 않은 포트폴리오긴 하지만 가장 가볍게 작성할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과학과제는 이번에 또 마찬가지일 테지만 할 때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작년에 사실 이거 하면 제가 진짜 저도 이 악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할 때였을 때는 이게 시간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날 공지가 나오면 화요일날 8시에 그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그날 금요일까지 제출을 갖다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저녁 때 설명회를 안 하면 하루가 늦어져 버리면 매일 그 탈피가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과제가 나오는 걸 따라해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막 욕 나오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됐네.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 합격에 대한 부분은 약간 1.5차로 이렇게 좀 두시고요. 1차적으로는 내 아이의 과학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는 틀을 잡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서 부분도요. 작년에 독서가 나오고 나서 사실 저희 독서하는 방법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면 MSC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재교육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독서 방법이 다른 학원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보려고 하는가 이제 그걸 갖다가 알려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좀 놓고 보시면 또 앞으로 독서를 갖다 어떻게 시켜야 될 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어머님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근데 독서가 왜 힘드냐면 하다 보면 줄거리 사실 캡처를 해서 베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캔볼을 떴을 때 OCR 판독을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를 갖다가 안 하도록 했냐면 책의 내용을 적지 않고 책 제목만 적도록 했죠. 네.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넣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책의 내용이 안 들어가요.
제목만 들어가지. 예,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에 어머님 뭐가 문제냐? 책의 개수가 문제가 되죠. 근데 책의 개수는 알고 계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특목고 가는 친구들의 책 권수는요. 가장 평균적인 게 14권에서 21권입니다. 네,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네. 근데 3권씩이 아니라 10권씩 하다 보면 3년 동안 어머니 책 100권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영재형 교육과정에서 내가 좀 배우고 가면 정말 좋겠다. 네, 이건 합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수기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기 작성하는 내용들도 다 그냥 딱 글자만 적지 말고요. 여기 내용에서 내가 정말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 내용을 갖다 밟고서 활동지에 관계되어진 내용들로 제가 수업을 했던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그날 당일날 급하게 만들어서 아이들 수업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업을 갖다 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그날 학원에서 바로 앞자리 이렇게 찍었던 건데 하고 나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친구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된 건 아시죠? 각자 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를 이런 예들을 갖다 하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애들은 이거보다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른보다 머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활동지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틀은 이번에도 수업은 어머님들이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또 녹화를 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 조회수가 아이가 본 거 저희가 참여했던 인원이 많이 참여했을 때가 89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89명이 들어온 것보다 더 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외부에다 오픈시켜놓지 않았는데 더 봤다는 얘기는 몇 번이고 돌려본 거예요. 제일 많이 본 애가 7번이에요. 7번.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돌려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돌려봤느니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돌려보고 자기가 직접 찾아서 내용을 다 채워 넣은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머리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때 저거 받은 좀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있지만 애들 공부를 갖다가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좀 느끼게 된 케이스?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좀 준비를 하셔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안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진 크기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이드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인들이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자, 그리고 이 남자의 글씨인데요, 어머님. 5학년 글씨입니다, 5학년. 근데 이 글씨를 이 친구가 원래 고딕으로 쓰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잘 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서울교대가 3수입니다. 네. 근데 왜 세 번째 이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 붙었죠? 이 친구가 지금은 완전 일치월장했어요. 왜? 본인이 한번 그 딜레마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날개를 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먼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영재원에 대한 부분에 합격을 하거나 초등학생은 칭찬 100마디보다 딱 결과 하나가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거를 하실 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3, 4, 5학년 때 계속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가 돼요, 진짜. 안 되면 언제 또 있죠? 6학년 때 연대하고 서울대가 또 있어요. 아주 재밌는 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던져드리면 그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지금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병원이 곧 은평구로 이사를 온다면서요, 어머님. 네. 그리고 서울대 영재교육원이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흥 105시라는 곳에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세요? 오늘 영재교육원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흥 105세 영재교육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어머님 고등부 2반이 있습니다. 네, 시흥 지역 애들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그때 그 영재원이 왜 중요하냐고요? 의료영재원입니다. 의료영재원. 네, 어머니 땡기지 않으세요? 백옷으로 이사 가실 분들 없으세요? 네, 아직 백옷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뛰었어요. 네, 근데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은평구에 병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거기다 영재원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네, 3, 4, 5학년한테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 서울대가 지금 가장 난관에 부딪힌 게 뭐냐면 좋은 인재를 못 뽑을 수가 없어요.
왜?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영재원 그 의료 분야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좋은 아이들의 한계치가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예전에 그 부분 때문에 MMI 면접을 만들었는데 그 장치가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서울대 이번에 그 전형적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질적으로 뽑아야 되는 그 분야의 아이들이 10명이 줄어들면서 아이들 입시 경향이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서울대는. 서울대 의료영재원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문턱이 좁아진 거예요. 그냥 들어가려고 했던 애들한테는. 예, 다 어디로 들어가면 수능으로. 예, 시험을 봐야 되는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10명이. 예, 그러니까 상당히 문이 더 좁아진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때 내가 여기서 영재교육원에 서울교대에만 미쳐 있어야 될 건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성대를 가더라도 나중에 서울교대를 가더라도 가천대를 가더라도 한양대를 가더라도 내가 나중에 정말로 목표하는 데가 연대면 연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 들어오는 서울대학교 의료영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거기를 가고자 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치동이 유리한 거는 다변화되어져서 다변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형님. 예, 확실히 대치동이 애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치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경험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침판 지도 같은 거 그릴 때도 형님, 아이가 직접 한 부분을 갖다가 몇 번이고 좀 이렇게 되뇌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들이 보통 이거 하라고 하면 다 지우는데 지우지 마시고요. 그 위에다가 덧대어서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그리면 작년에 이 과정에서 이거를 갖다가 했을 때 애들이 10명 중에 보통 7, 8은 다 글만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팁을 갖다 줬더니 아이가 그걸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대한 이 부분에 이 카메라 위치하고 노트북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활동제다가 표현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침반 지도 만들 때도요. 이거 보고서 저는 얘가 이렇게까지 잘했나?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저도 아까 남학생이 그린 거죠. 여학생이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모양을 다 비교까지 다 그리고 다 쓰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이거 하나 동선 항목 정도 하면 이 친구들은 지금 개수가 2개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자세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써놨지만 습득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시각화해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되어진 내용도 직접 본인이 그려보는데요. 아이들이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거 뭐냐면 교과서에서 배운 그림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집이 위치가 전북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 쪽이 이게 위치가 아니라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되어진 것을 아이들이 느끼니까 이거 왜 이렇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집안에서 우리가 펼쳐져 있는 전자제품들에 의한 자기장의 형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못 느끼는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걸 그냥 이 결과를 통해서 아이가 느끼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잘 설명해 주신 아버님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자기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큐를 같이 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런 자성에 대한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그걸 더 확장시켜준 거잖아요. 그 공부가 2배가 된 거죠. 다큐 한 번 본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걸 제시하고 이거는 아이가 실제 영상을 갖다가 찍으면서 점 위치를 간격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거 몇 번째 거냐면 4번째 영상입니다. 왜 4번째 영상이냐면 첫 번째 그릴 때는 이 원구조가 안 나왔고 2번째 그릴 때는 이상해서 틀리다고 해서 이걸 덮어버렸고 3번째는 너무 촘촘하게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되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5분 내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저희가 애들이 테스트 보러 가기 전에
진짜 급하게 아이들한테 공지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이 수행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아들이 평가를 했을 때 잘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만족을 갖다 한 거죠. 근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했을 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수준 라인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정말 의외의 복병이 있었어요. 어머니. 워드. 네, 장근혜 어머님 아세요? 어머님이 화면 속에서 나타나면 대기실 튕겨버리죠. 왜? 어머님이 진짜 옆에서 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여태까지 6주 차이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갖다 놓치고 있으니 이게 터지죠. 비켜봐. 하고 있다가 대기실 배치.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튕겨버리니까 방금 올해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워딩이에요. 네, 왜? 온라인 시험을 또 볼 테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머니 독수리 탁법이어도 한 120타만 좀 할 수 있도록. 네, 시간 내에 관건을 해야 돼. 시간 내에. 네, 그냥 넘겨버려요.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갖다가 좀 다루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3학년들이 문제죠. 3학년들이. 네, 워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할 때 워딩을 갖다 좀 할 수 있도록 네, 어머님께서 조금 이건 일주일만 연습해도 어머니 120타 이상 나와요. 네, 자판이 익혀지기 때문에. 왜? 애들이 머리에 유연하다니까요. 이거 유연하다는 얘기는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보인데요. 정보는 올해 즉 3학년에서 지원할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만약 정보를 갖다 갈 때는 사실 정보 코딩 학원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C큐브를 가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근처에서 이 영재원 대비를 갖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예, 어디? 저쪽에 있는 뭐 유니소프트나 아니면 다른 나무 코딩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시려고 하면 거기는 아예 개념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영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다니고 있는 곳 하면 C큐브니까 건너편에 있는 C큐브에 가서 네, 아예 여기 그 영재교육원과 할 동안 네, 좀 맡겨놓으세요. 네. 이거 아니면 여기 20명 뽑는 데 지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지원하시라고. 네, 가볍다니까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작년에 이거 하던 애는 중간에 어머니 머리 막 좀 뜯지 마시고요. 네. 중간에 이거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2차에서 포기했어요. 왜? 1차 때는 그래도 좀 쉬웠는데 아스키 코드가 나와서 괜찮았는데 2차 때부터 코딩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아예 그만뒀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도 그 친구한테 받은 건데 네, 이거 정보를 갖다가 코드할 경우 이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정보책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실제로 그 나오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습 안 해본 친구들은 잘 몰라요. 네. 자, 이건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네, 수업을 갖다가 할 때 네,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제 배포일이 목요일이라고 가정을 갖다 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23일 날 공지가 떠서 화요일 날 하겠다라고 하면 왜? 그 추석 주간이잖아요. 추석 주간이니까 하지 않고 공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하게 되면 몇 주 전? 원래 이번에 지금 거기에서 이걸 갖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번만 할 수가 있어요. 줄이겠다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부분을 줄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배포를 해서 금요일 날 받으면 네, 딱 이 수업이 4회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화요일로 바뀌겠죠? 언제? 28일, 네, 5일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4주차로 가는데 시간은 네, 그대로 8시, 10시 영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만 네, 변동이고 이번에 수업은 현장 수업을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수업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어머님 하게 되면 아시죠? 다 참석해야 되고 여기들 이 부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좀 죄송하지만 이번 수업은 다 줌으로 지정을 갖다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은 네, 오늘 이 마이크를 차고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거 써서 네, 지금 다 어느 정도 애들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마이크 차고 하는 수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제 발표일에 어머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경험을 토대로 과제의 주제는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건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어머니 짧은 동영상이 한 10분, 한 5분 이렇게 되고요. 긴 동영상이 한 2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어머니 꼭 봐주세요. 만약에 영상을 갖다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수업한 제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그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사실 어떻게 해야 할 거를 저는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석한 이야기를 갖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장소를 어머니 결정해 주세요. 뭐냐면 올해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실외, 실내 이게 중요한데 실내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실외는 아이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애가 혼자 나가서 이거 뭔가 하다가 나중에 사고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실외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실내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 난이도가 학생 수준을 갖다 결정을 갖다 할 건데 이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어머님 절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잊지 마셔야 될 건 쉽든 어렵든 간에 누구의 난이도로 봐야 된다고요? 아이들 난이도로 봐야 된다고요. 이거 어렵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쉬운 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 풀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수행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결정들에 대한 것들은 수업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목요일날 하는 경우에는 목요일날 전체적으로 내용 아웃라인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영어님들 준비하시고 주말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하면 문제가 되는 건 학원을 못 다니죠. 그래서 이거 하루에 어머님들이 특정한 날짜를 꼽아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사실 수업하면서 가장 이제 좋았던 기억은 매미 탈피각을 못 주어가지고 하시던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니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날 거기 가서 무료로 다 몰려가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건 장점이에요. 왜냐면 사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경쟁은 경쟁이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유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